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운동 습관. 1078세 의사의 경고. 모든 운동이 몸에 좋다고 믿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노화를 촉진하는 운동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김 박사이며 50년간 노년층의 관절 및 근육 통증을 치료해온 18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점점 더 많은 60대와 70대 환자들이 운동을 피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옵니다. 72세 영희 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오르막길을 걸었지만 결국 고통스러운 관절, 염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녀의 습관이 조용히 무릎을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60세가 지나면 몸이 변합니다. 심장, 관절 근육에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활동적인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화된 신체를 해치는 일로까지 가장 흔한 운동 실수와 더불어 관절을 보호하고 장수를 돕는 더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대안들을 공유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이면서 다치지 않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싶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을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하고 노년기에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필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실수를 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실수 첫 번째, 관절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이것은 아마도 제가 보는 가장 위험한 습관일 것이며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믿으며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즉 몸이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60세 이상인 분들은 오전 5시 30분이나 6시에 일어나자마자 산책, 달리기 또는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아침 운동이 신진대사와 에너지 수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젊었을 때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특히 아침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면 중에 천은 떨어지고 관절액은 감소하며 근육은 탈수 상태가 되고 혈압은 자연적으로 상승합니다. 척추는 중력이 척추뼈에 미치는 영향으로 하룻밤 사이에 최대 1인치까지 압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뻣뻣하고 준비되지 않은 몸을 즉시 운동에 노출시키면 가장 취약한 관절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능력이 가장 적을 때 힘든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셈입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은퇴교사 철수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오전 5시 45분에 집을 나서 동네를 45분간 빠르게 걷는 엄격한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꾸준함에 자부심을 느꼈고 이른 아침의 헌신에 대해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걷는 중에 다리가 이상하게 무겁고 가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제 병원에 왔을 때 저는 그의 아침 습관이 실제로는 문제의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뻣뻣한 관절은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고 탈수된 근육은 비효율적으로 작동했으며 심혈관계는 가장 취약한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매일 아침 가벼운 충격 상태에 있었고 이는 노화 과정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아침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제대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할 것을 권장합니다. 첫째,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운동하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가득 마시고 침실에서 5분간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은 근육에 수분을 공급하고 심혈관계를 점진적으로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최적의 운동 시간은 사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심부천이 정상화되고 관절이 다시 유연해지며 심혈관계가
더 안정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의 운동 수행 능력과 안전성이 현저히 더 좋습니다. 셋째, 항상 생각보다 훨씬 낮은 강도로 시작하세요. 평소 30분 동안 걷는다면 단 10분으로 시작하세요. 평소 빠르게 걷는다면 여유로운 속도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에 감사할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더 지속 가능한 체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이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운동 시간은 운동 지속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이 20분 걷는 것이 오전 6시에 45분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위험은 더 적습니다. 현재 잠에서 깨자마자 운동하는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단 일주일만이라도 이 수정된 루틴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몸이 움직임을 위해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가졌을 때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주목해 보세요. 관절이 덜 뻣뻣하게 느껴지고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되며 부상 위험이 극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운동 실수. 두 번째, 무릎을 망가뜨리는 스쿼트 집착. 다음 실수는 다리 근력을 키우려는 노년층 사이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흔합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거의 매일 이 경우를 보며 다른 어떤 단일 운동 습관보다도 더 많은 무릎 손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깊은 스쿼트, 특히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거나 그보다 더 낮아질 때까지 쭈그려 앉는 습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스쿼트가 다리 근력과 자립을 위한 최고의 운동이라고 조언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일 수 있지만 60년 또는 70년 동안 여러분의 체중을 지탱해 온 관절에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깊은 스쿼트를 할 때 무릎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얇아졌습니다. 깊게 쭈그려 앉을 때 여러분은 이미 약해진 이 연골을 압박하면서 무릎 관절을 극한의 가동 범위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무릎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극심한 압력을 가합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민지 씨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6개월 동안 20개의 깊은 스쿼트를 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스쿼트가 자립심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민지 씨의 무릎을 검사했을 때 연골 마모와 초기 염증 변화의 명백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관절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깊은 스쿼트가 실제로는 관절의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그녀의 운동 루틴을 수정했고 3주 이내에 그녀의 통증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깊은 스쿼트의 안전한 대안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한 스쿼트 대신 의자를 이용한 부분, 스쿼트를 연습하세요. 튼튼한 의자 가장자리에 앉은 다음 추진력보다는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데 집중하며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 동작 패턴은 극심한 압박으로부터 무릎 관절을 보호하면서 동일한 근육을 훈련시킵니다. 핵심은 절대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면 대부분의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안전한 최대 깊이에 도달한 것입니다.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지만 부상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반복 횟수보다는 통제된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올바른 자세로 천천히 통제된 5번의 움직임이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는 수십 번의 빠른 반복보다 훨씬 낫습니다. 3초 동안 몸을 낮추고 3초 동안 일어나세요. 이 통제된 속도는 관절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근력을 키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동안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갈리는 느낌이 들거나 통증을 경험한다면 즉시 멈추세요.
이는 관절이 과부하 상태라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60세 이후 운동의 목표는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절을 보호하면서 가진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는 깊은 스쿼트의 위험을 제거하면서 이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합니다. 운동 루틴의 일부로 깊은 스쿼트를 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주 동안 의자를 이용한 버전으로 바꿔보세요. 운동 중과 후에 무릎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훨씬 적은 관절 스트레스로 동일한 근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운동 실수, 세 번째 심장을 위협하는 등산 집착. 이 세 번째 실수는 노년층에게 가장 건강한 활동 중 하나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바로 공격적인 등산, 특히 숨이 차고 따라가기 힘든 가파른 경사로에서의 등산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심혈관 건강과 골밀대 탁월하다는 말을 듣고 등산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완만한 등산은 실제로 유익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60세 이상인 분들이 시도하는 종류의 등산은 실제로는 심혈관계와 관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가파른 등산로를 오를 때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치솟고 혈압이 극적으로 상승하며 산소 요구량이 신체의 효율적인 공급 능력을 초과합니다. 이러한 심혈관 문제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젊은 등산객과는 달리 노화된 심장과 폐는 적응하고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은퇴 엔지니어 동수 씨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 점점 더 어려운 등산로를 오르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동수 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질 때에도 그룹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증상들을 좋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로 치부했습니다. 어느 날 특히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 동수 씨는 식은땀과 어지럼증을 동반한 평생 최악의 가슴 압박감을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등산객이 119에 신고했고 동수 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의사들이 그가 심장마비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공격적인 등산이 실제로는 그의 심혈관계를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등산 자체가 아니라 많은 노년층이 선택하는 강도와 지형입니다. 가파른 경사는 심장이 최대 능력으로 작동하도록 강요하여 종종 연령대에 맞는 안전한 훈련 영역을 초과하게 만듭니다. 관절 또한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며 특히 하산 시에는 무릎과 고관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산을 안전하게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 상승이 거의 없는 등산로를 선택하세요. 쉬움 또는 보통으로 설명되고 경사도가 5% 미만인 길을 찾으세요. 이러한 등산로는 심박수를 안전한 영역 내에서 유지하면서도 훌륭한 운동 효과를 제공합니다. 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화 테스트를 사용하세요. 등산 중에 대화를 유지할 수 없다면 너무 힘들게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속도를 늦추세요. 이는 최적의 훈련 영역 내에 머물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항상 동반자와 함께 등산하고 비상통신 장비를 휴대하세요. 쉬운 등산로에서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든 안 하든 자주 휴식을 취하세요. 셋내 1분마다 멈춰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세요. 둘 중 하나라도 높거나 힘들게 느껴지면 둘 다 편안한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쉬세요. 최대 25%까지 관절 충격을 줄이고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것들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관절 보호를 위한 현명한 도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산 파트너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속도를 유지하도록 압박하는 그룹은 피하세요. 최고의 등산 동반자는 속도나 거리보다 안전과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60세 이후 등산의 목표는
지구력을 증명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평지에서의 부드러운 2마일 약 3. 2km 산책은 심혈관 위험 없이 등산의 건강상의 이점 대부분을 제공합니다. 현재 숨이 찰 정도로 가파른 등산로를 오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한 달 동안 더 쉬운 경로를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숨쉬기 위해 애쓰지 않을 때 풍경과 대화를 얼마나 더 즐길 수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장과 관절은 이 더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에 감사할 것입니다. 운동 실수 네 번째, 어깨를 망가뜨리는 팔 운동. 이 네 번째 실수는 제가 진료실에서 끊임없이 보는 것이며 다른 어떤 운동 습관보다도 노년층에게 더 많은 어깨 부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 특히 아령이나 저항 밴드를 머리 위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습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상체 근력과 자립심을 유지하기 위해 팔 운동이 중요하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팔 근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적으로 옳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종종 보호하려는 바로 그 관절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신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취약한 관절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어깨를 안정시키는 회전근가의 근육이 자연적으로 약해지고 관절낭이 뻣뻣해지며 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릴 때 여러분은 이미 약해진 이 구조물들을 압박하고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83세 경자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종교적으로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에서 작은 아령을 다양한 패턴으로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시연하는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경자 씨는 이 루틴이 자신의 어깨를 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해 준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루틴을 몇 달 동안 계속한 후 경자 씨는 오른쪽 어깨에 깊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밤에 가장 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운동으로 인한 정상적인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차 심해져서 머리를 빗거나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짚기 위해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자 씨가 제 병원에 왔을 때 저는 그녀가 회전근가의 파열을 겪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개월의 재활과 때로는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입니다. 그녀가 어깨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머리 위 운동이 실제로는 강화하려던 바로 그 근육을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60세 이후 안전한 팔 운동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팔 움직임을 어깨 높이 또는 그 아래로 유지하세요. 팔이 바닥과 평행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간단한 규칙은 회전근개를 충돌로부터 보호하고 파열 위험을 줄입니다. 반복적인 들기보다는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작은 원 그리기, 천천히 뻗기,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아령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가능하면 아령 대신 저항 밴드를 사용하세요. 밴드는 관절에 부담이 덜 가면서도 훌륭한 근력 강화 효과를 제공하는 가변 저항을 제공합니다. 또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 몸 위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어깨가 귀 쪽으로 움츠러드는 운동은 피하세요. 이 자세는 어깨 관절의 구조물을 압박하여 충돌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의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누웠을 때 어깨가 아프거나 밤에 잠을 깨우는 경우, 이는 운동 루틴이 염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문제가 되는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세요. 머리 위 운동 대신 다음과 같은 더 안전한 대안을 시도해 보세요. 벽 푸시업은 어깨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팔과 가슴 근력을 키우는 데 탁월합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손바닥을 벽에 대고 벽을 향해 푸시업을 하세요. 저항 밴드를 이용한 앉아서 하는 로잉 동작은 자세를 개선하면서 등 근육을 강화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의 밴드를 감고 팔꿈치를 천천히 뒤로 당기세요. 어깨 높이에서 부드러운 어깨 돌리기와 팔 돌리기는 부상 위험 없이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지 근육을 강화하면서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이것입니다. 60세 이후의 근력 운동은 가진 기능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관절을 안전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어깨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잘 섬겨왔으며 처벌이 아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2주 동안 어깨 높이 또는 그 아래에서만 움직이도록 수정해 보세요. 운동 중과 후에 어깨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목해 보세요. 훨씬 적은 위험으로 동일한 근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높이 팔을 올릴 수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장기적으로 관절을 보호하면서 일상 활동을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루틴 만들기. 이제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7가지 운동 습관을 이해했으니 건강한 노화를 실제로 지원하는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심혈관 건강, 근력, 균형 감각과 유연성, 그리고 충분한 회복이라는 4가지 핵심 요소에 집중하세요. 심혈관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3번 30분간의 중간 강도 활동을 목표로 하세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걷기, 수영 또는 자전거 타기가 완벽한 선택입니다. 근력을 위해 가벼운 아령, 저항 밴드 또는 체중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2번 간단한 저항 운동을 포함시키세요. 항상 무거운 저항보다는 올바른 자세를 우선시하세요.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위해 매일의 루틴에 5분간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포함시키세요. 이 간단한 습관은 이동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활기차게 느껴지고 다른 날은 더 부드러운 움직임이나 완전한 휴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2가지 반응 모두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젊었을 때처럼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현재의 몸을 지지하고 앞으로 수년간 독립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위한 실행 계획. 오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논의한 7가지 습관 중 단 하나만 선택하여 이번 주에 바꾸기로 약속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압도감과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현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고 있다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5분간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시작하세요. 몸이 제대로 준비되었을 때 얼마나 더 기분이 좋은지 주목해 보세요. 깊은 스쿼트를 해왔다면 다음 2주 동안 의자를 이용한 부분 스쿼트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이 간단한 수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가파른 등산로에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면 완만하고 평평한 길을 찾아 산을 정복하는 것보다 풍경을 즐기는 데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줄어든 스트레스에 감사할 것입니다. 머리 위로 팔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해왔다면 모든 움직임을 어깨 높이 또는 그 아래로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회전 근가에 근육은 안전하게 치유되고 강화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매일의 걸음수에 집착하고 있다면 일주일 동안 피트니스 트래커를 치우고 기분 좋게 피곤해질 때까지 그냥 걸어보세요. 억지로 채운 1만 보보다 질 좋은 6천 보가 더 기분 좋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든 유튜브 운동을 따라 해왔다면 특별히 노년층을 위해 설계된 비디오를 찾거나 자신의 편안함 수준에 맞게 동작을 수정하세요. 매일 운동하고 있다면 휴식일을 계획하고 운동일만큼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몸은 적절한 회복 시간을 통해 실제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60세 이후 운동과 장수의 진실. 제가 50년간 노년층을 치료한 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나이 드는 사람들은 가장 힘들게 또는 가장 자주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똑똑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는 80대와 90대에도 건강하게 지내는 환자들은 고통을 참아낸 전직 운동선수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맞서 싸우기보다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격렬한 루틴 대신 수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연구는 지속적으로 중간 강도의 꾸준한 운동이 격렬한 운동과 동일한 장수 효과를 제공하지만 부상 위험은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노인병 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30분씩 규칙적으로 걸었던 사람들은 매일 격렬하게 운동한 사람들과 동일한 심혈관 혜택을 얻었지만 부상은 70% 더 적었습니다. 핵심 통찰력은 이것입니다. 60세 이후에 여러분의 몸은 고장나거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입니다. 다른 종류의 움직임, 다른 회복 기간, 그리고 다른 피트니스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이점과 싸우는 대신 존중할 때 운동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활력의 원천이 됩니다. 현명한 운동 선택의 복리 효과. 운동 루틴에 이러한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주면 그 혜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쌓입니다. 관절은 마모가 적어져 일상 활동의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심혈관계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근육은 회복하고 재건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유지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상 때문에 움직임을 두려워하는 대신 안전하게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키우게 됩니다. 이 자신감은 더 큰 독립성과 더 높은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환자들은 종종 자신의 나이에 맞게 운동하는 법을 배우기 전인 65세 때보다 70세에 더 젊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더 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더 유능하고 더 편안하며 더 자신감이 있습니다. 90일 챌린지. 저는 여러분이 다음 90일 동안 이러한 변화를 실행해 보길 도전합니다. 앞으로 7주 동안 매주 수정할 습관 하나를 선택한 다음 남은 주 동안 새로운 루틴을 다듬는 데 시간을 보내세요. 운동 중과 후에 어떻게 느끼는지 간단한 일지를 작성하세요. 에너지 수준, 관절의 편안함, 전반적인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처음 몇 주 안에 개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완벽한 실행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진전입니다. 하루를 놓치거나 실수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음 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관성이 매일의 완벽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90일 후 여러분은 몸과 싸우는 대신 몸을 지지하는 지속 가능한 운동 루틴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 더 적은 통증, 그리고 앞으로 수년간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 자기 처벌이 아닌 자기 관리를 위한 운동. 마무리하면서 특히 60세 이후에 운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참아내거나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고방식은 젊은 운동선수에게는 통할지 모르지만 노년층에게는 부상과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움직임을 자기 관리로 여기세요. 부드럽고 의도적인 운동은 독립성을 보존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장수를 지원합니다. 필요할 때 쉬고 인식하며 움직이는 등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떤 격렬한 루틴보다 더 강력합니다. 목표는 더 강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가진 것을 보호하고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을 잘 섬기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운동 선택이 수십 년 동안의 삶의 질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단계에 맞는 증거 기반 지침을 더 보려면 구독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단지 루틴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더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의 자신이 감사할 것입니다.